명의들조차 포기했습니다. 10살을 넘기기 힘들다던 안진사 댁 아들 석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내린 처방은 약이 아니라 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돌을 옮기라는 명령이었죠. 석윤은 울면서 돌을 들었습니다. 한 달, 1년. 돌의 무게가 늘어날수록 굽었던 등이 펴지고 몸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허약한 몸에서 건강한 몸이 된 석윤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깨비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록에 남지 않은 한 선비 집안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에 관한 것이다. 조선 중기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에 대대로 학문을 익히며 살아온 안씨 가문이 있었다. 그 집안의 가장 안진사는 40이 넘어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으니 그 아이의 이름은 안석윤이었다. 석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하였다. 젖을 먹을 때도 힘이 없어 자주 개원했고 걸음마를 배울 나이가 되어서도 쉬이 일어서지 못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하였다. 저 아이는 아마 10살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러나 안진사의 아내는 밤낮으로 정성을 다하여 아이를 돌보았고 석윤은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갔다. 아이가 새 돌이 되었을 때 안진사는 처음으로 큰 걱정에 빠졌다. 또래 아이들은 이미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으나 석윤은 여전히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 넘어지기 일쑤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였다. 밤마다 기침이 심하여 온 집안이 잠을 설치곤 하였다. 안진사는 사방으로 소문난 의원들을 찾아다녔다.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을 모셔오기도 하였고 멀리 전라도까지 내려가 약재를 구해오기도 하였다. 집안의 재산이 조금씩 줄어들었으나 안진사는 개의치 않았다. 아들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다. 타고난 기운이 약한 것이니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하였다. 다만 따뜻하게 입히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며 무리하지 않게 키우라는 당부만 하였다. 어떤 의원은 솔직하게 말하였다. 이 아이가 장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안진사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울었다. 그러나 안진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 앉아 의서들을 뒤졌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온갖 의학 서적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나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였다. 세월이 흘러 석윤이 5살이 되었다. 아이는 여전히 허약하였으나 다행히 목숨만은 붙어 있었다. 안진사의 아내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였다. 그러나 안진사는 만족할 수 없었다. 이대로 평생 병약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해 가을 안진사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성묘를 하였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앉아 생각에 잠겼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할아버지께서 병든 소를 고치시던 모습이었다. 할아버지는 다친 소에게 매일 조금씩 짐을 지워 걷게 하셨다. 처음에는 가벼운 나뭇가지 하나부터 시작하여 날마다 조금씩 무게를 늘려가셨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소는 완전히 회복되어 어느 소보다 힘이 세졌다. 안진사는 그 방법을 곰곰이 되새겼다. 사람도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몸이 약한 것은 쓰지 않아서 더욱 약해진 것일 수도 있다. 조금씩 단련하면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안진사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 집으로 돌아온 안진사는 며칠을 고민하였다.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것도 옳지 않았다. 안진사는 결단을 내렸다. 어느 봄날 아침 안진사는 뒷동산에 올라갔다. 개울가에서 주먹만 한 돌을 하나 골랐다.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돌이었다. 그는 그 돌을 정성스럽게 씻어 말렸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다. 석윤이 8살이 되던 해 정월 안진사는 아들을 불렀다. 석윤은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섰다. 안진사는 마당의 돌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오늘부터 너는 매일 아침 저 돌을 마당 건너편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다시 이곳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한다. 석윤은 영문을 몰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안진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단호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석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 아침 석윤은 마당으로 나가 돌 앞에 섰다. 주먹만 한 크기였으나 아이에게는 제법 무거워 보였다. 그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돌을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팔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석윤은 비틀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렀다. 숨이 차고 손바닥에 땀이 흘렀다. 겨우 건너편에 도착하여 돌을 내려놓았을 때 석윤은 주저앉고 싶었다. 그러나 안진사가 지켜보고 있었다. 석윤은 참고 서 있었다. 안진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석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의아해하였다. 그날 저녁 석윤은 다시 마당으로 나가 돌을 원래 자리로 옮겨야 했다. 아침보다 더 힘들었다. 온종일 앉아 있었던 탓에 몸이 더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석윤은 이를 악물고 돌을 옮겼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팔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다. 첫 주가 지났다. 석윤은 매일 돌을 옮겼다. 처음에는 견딜만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루해졌다. 친구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자신만 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였다. 무엇보다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석윤은 어머니에게 하소연하였다. 왜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글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참고 견디거라. 언젠가는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석윤은 어머니의 말을 믿기로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돌을 옮겼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아픈 날에도 빠짐없이 옮겼다. 안진사는 한 번도 쉬어도 좋다고 말하지 않았다. 석윤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돌을 옮길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안진사는 새로운 돌을 가져왔다. 이전 돌보다 조금 더 큰 돌이었다. 석윤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왜 돌을 바꾸는지 물어보고 싶었으나 차마 입을 열지 못하였다. 안진사는 아무 설명 없이 새 돌을 마당에 놓고 돌아섰다. 석윤은 새 돌을 들어보았다. 확실히 무거웠다. 처음 옮기던 돌보다 2배는 무거운 것 같았다. 석윤은 두 손으로 간신히 들어올려 비틀거리며 옮겼다. 중간에 잠시 내려놓고 쉬었다가 다시 들어야 했다. 그날 밤 석윤은 팔이 저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석윤은 새 돌을 옮겼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다.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싫었다. 돌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숨이 나왔다. 그러나 석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2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새 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그러나 분명하였다. 돌의 무게는 같았으나 석윤의 팔에 힘이 생긴 것이었다. 석윤은 자신의 팔뚝을 만져보았다. 예전보다 단단해진 것 같았다. 석윤은 그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였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강하게 만들려는 것이구나.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이렇게 힘만 기른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선비는 학문을 익혀야 하는데 돌만 옮기고 있으니 걱정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다. 무더운 날씨에도 석윤은 돌을 옮겼다. 땀이 비오듯 흘렀으나 멈추지 않았다. 석 달째 같은 돌을 옮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석유는 시험 삼아 한 손으로 돌을 들어보았다. 조금 힘들기는 하였으나 들 수 있었다. 그때 안진사가 나타났다. 그는 석윤이 한 손으로 돌을 드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새로운 돌을 가져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큰 돌이었다. 석유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 돌은 정말 무거웠다. 두 손으로 힘껏 들어야 겨우 들어올릴 수 있었다. 석유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옮겼다. 예전처럼 비틀거리지는 않았다. 이미 몸에 단단한 힘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석유는 이상하게도 뿌듯함을 느꼈다. 가을이 되었다. 석유는 어느새 반년 넘게 돌을 옮기고 있었다. 그 사이 3번이나 돌이 바뀌었다. 이제 옮기는 돌은 처음 돌의 5배는 되는 크기였다. 그러나 석유는 무리 없이 옮겼다. 오히려 돌을 옮기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마을 아이들이 석윤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하였다. 예전에 병약하던 석윤이 어느새 또래 중 가장 건강해 보였다. 어떤 아이가 석윤에게 물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튼튼해졌느냐고. 석윤은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매일 돌을 옮겼다고. 아이들은 비웃었다. 돌을 옮긴다고 강해진다고 믿느냐며 조롱하였다. 석윤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들이 믿든 말든 상관없었다. 자신은 확실히 변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였다.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내리는 날에도 석윤은 돌을 옮겼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으나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다. 하루라도 돌을 옮기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석윤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천자문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과 달리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았다. 1시즌, 2시즌이 지나도 끄떡없었다. 석윤은 깜짝 놀랐다. 예전에는 조금만 앉아 있어도 힘들어 하였는데 말이다. 석윤은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다. 팔이 두툼해졌고 다리도 단단해졌다. 등도 예전처럼 굽지 않고 곧게 펴져 있었다. 석윤은 거울이 없어 얼굴은 볼 수 없었으나 분명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석윤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는 석윤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다. 잘하고 있다고, 내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고 칭찬하셨다. 석윤은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다.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가슴이 벅찼다. 새해가 밝았다. 석윤은 이제 10살이 되었다.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나서 안진사는 석윤을 서재로 불렀다. 석윤은 긴장하며 아버지 앞에 앉았다. 안진사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하였다. 너는 이제 글 공부를 시작해야 할 나이다. 오늘부터 매일 서당에 가거라. 훈장 선생님께 잘 배우고 오너라. 석윤은 깜짝 놀라 물었다. 그렇다면 돌 옮기는 일은 어떻게 하나이까? 안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다. 그 일도 계속해야 한다. 다만 이제는 아침 일찍 한 번만 옮기거라. 그리고 낮에는 서당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복습하여라. 석윤은 기뻤다. 드디어 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아버지께 깊이 절을 올렸다. 안진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서당에서의 첫날, 석윤은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다. 훈장 선생님은 엄하게 생긴 분이었다. 선생님은 석윤을 보며 물었다. 내가 안진사의 아들이냐? 몸이 약하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는구나. 석윤은 공손하게 절을 올리며 대답하였다. 예전에는 허약하였으나 아버지께서 단련시켜 주셔서 이제는 건강합니다. 훈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석윤을 한쪽에 앉혔다. 그리고 천자문을 펼쳐 보이며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석윤은 집중하여 들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다른 아이들은 한 시즌만 지나도 몸을 뒤척이며 힘들어하였으나 석유는 서너 시즌을 앉아 있어도 끄떡없었다. 허리도 아프지 않았고 다리도 저리지 않았다. 매일 돌을 옮기며 만들어진 체력 덕분이었다. 훈장 선생님은 석윤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집중력이 남다르고 끈기가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지쳐 딴짓을 할 때에도 석윤만은 꾸준히 글을 읽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선생님은 확신하였다. 이 아이는 큰 그릇이 될 것이라고. 석윤은 서당 생활이 즐거웠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고 선생님의 가르침은 명확하였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복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돌을 옮겼다. 봄이 되었다. 석윤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모두 떼고 논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다른 아이들보다 진도가 빨랐다. 훈장 선생님은 안진사를 만났을 때 칭찬하였다. 석윤이는 훌륭한 선비가 될 아이라고 이대로 키우면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안진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흡족하였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되고 있었다. 석윤은 단지 몸만 강해진 것이 아니었다. 정신도 함께 강해지고 있었다. 여름이 되었다. 어느 날 서당에서 아이들끼리 힘겨루기를 하게 되었다. 석윤은 자신이 없었으나 친구들의 권유로 참여하였다. 놀랍게도 석윤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도 이겼다. 팔씨름에서도 달리기에서도 돌 던지기에서도 석윤이 가장 뛰어났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예전에 병약하던 석윤이 어느새 가장 튼튼한 아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떤 아이가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느냐고. 석윤은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매일 돌을 옮겼다고. 이번에는 아이들이 비웃지 않았다. 석윤의 변화가 너무나 확실하였기 때문이다. 몇몇 아이들은 자기들도 해보겠다고 하였다. 석윤은 조언하였다. 처음에는 작은 돌부터 시작하고 매일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날 저녁 석윤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여쭈었다.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강해진 것입니까? 안진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하였다. 내가 매일 돌을 옮겼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작은 돌이었으나 점점 큰 돌로 바꾸었지. 내 몸은 그에 맞춰 조금씩 강해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 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었다. 석윤은 깨달았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돌을 옮기게 한 것은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깊은 사랑이었다. 그는 눈물이 났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원망하였던가. 얼마나 불평하였던가. 석윤은 아버지께 깊이 절을 올렸다. 그동안 불효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였다. 안진사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하였다. 내가 깨달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해보자. 그날부터 석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돌을 옮기며 몸을 단련하였다. 그리고 서당에서 학문을 익혔다. 저녁에는 집에서 복습하고 사색하였다. 체력과 정신력이 함께 성장하였다. 가을이 되자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다. 많은 아이들이 병에 걸려 앓아누웠다. 서당도 한동안 문을 닫았다. 그러나 석윤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 튼튼한 몸 덕분이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열이 나고 기침을 하였으나 석윤은 끄떡없이 건강하였다. 안진사는 속으로 안도하였다. 예전 같았으면 석윤이 가장 먼저 쓰러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건강한 아이가 되었다. 안진사의 선택이 옳았음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다. 전염병이 지나가고 서당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많은 아이들이 기력을 잃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석윤만이 여전히 왕성하게 학문에 매진하였다. 그 사이 석윤은 논어를 마치고 맹자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훈장 선생님은 석윤의 진도에 놀라워하였다. 다른 아이들보다 두세 배는 빨랐다. 선생님은 안진사에게 말하였다.
석윤을 더 높은 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고 한양의 큰 스승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안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이른 것 같다고 기초를 더 단단히 다져야 한다고 하였다. 훈장 선생님은 안진사의 뜻을 존중하였다. 그리고 석윤을 더욱 열심히 가르쳤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석윤은 이제 11살이 되었다. 돌을 옮기기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갔다. 그 사이 석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몸은 건강해졌고 마음은 강해졌다. 안진사는 어느 날 석윤에게 물었다. 너는 지금 행복하냐? 석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였다. 예, 아버지. 저는 행복합니다. 건강하고 공부할 수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안진사는 흡족하게 웃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그런데 석윤아,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 석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였다. 저는 훌륭한 선비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안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뜻이구나. 그렇다면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석윤은 힘차게 대답하였다. 예,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봄이 되자 큰 소식이 들려왔다. 고을 수령이 젊은이들을 모아 무예 시험을 본다는 것이었다. 뛰어난 자를 뽑아 포상을 내리고 관직 진출의 기회를 준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석윤에게 참가해보라고 권하였다. 석윤은 망설였다. 자신은 무인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 선비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안진사도 참가해보라고 권하였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시험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하였다. 석윤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시험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였다. 대부분 석윤보다 나이가 많았다. 15, 16살의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석윤을 보고 비웃었다. 어린아이가 왜 왔느냐고 집에나 가서 글이나 읽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험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첫 번째 종목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것이었다. 청년들이 힘겹게 들거나 아예 들지 못하는 돌을 석윤은 아무렇지 않게 들어 올렸다.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바라보았다. 두 번째 종목은 장거리 달리기였다. 석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달렸다. 다른 청년들은 중간에 지쳐 속도가 느려졌으나 석윤은 흔들림 없이 달렸다. 결과는 1등이었다. 세 번째 종목은 활쓰기였다. 석윤은 활을 처음 잡아보는 것이었으나 집중력이 뛰어나 금방 요령을 익혔다. 손에 힘이 있어 활 시위를 당기기도 수월하였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석윤은 관역 중앙에 화살을 맞췄다. 마지막 종목은 씨름이었다. 석윤은 기술은 부족하였으나 힘이 좋아 밀리지 않았다. 상대가 지쳐 허술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였다. 모든 종목이 끝났을 때 석윤은 종합 1등이었다. 고을 수령은 깜짝 놀라 석윤을 불렀다.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강한지 물었다. 석윤은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매일 돌을 옮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몇 년을 계속하다 보니 이렇게 강해졌다고 말하였다. 수령은 감탄하였다. 그대의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한 분이시구나. 작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의 힘을 아신 것이다. 그리고 석윤에게 상금과 함께 추천서를 주었다. 장차 과거를 보게 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석윤은 아버지께 그 일을 말씀드렸다. 안진사는 흡족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내가 노력한 결실을 거두었구나. 그러나 자만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거라. 진정한 성공은 아직 먼 곳에 있다. 석윤은 명심하겠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다. 낮에는 서당에서 학문을 익히고 저녁에는 집에서 복습하였다. 그리고 매일 아침 변함없이 돌을 옮겼다. 시간이 흘러 석유는 13살이 되었다. 서당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안진사는 석윤에게 더 깊은 책들을 건네주었다. 역사서, 철학서, 병법서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었다. 석윤은 열심히 읽고 공부하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책을 읽는 동안 오래 앉아 있어도 전혀 힘들지 않았다. 체력이 좋아 집중력도 오래 유지되었다. 하루에 몇 권의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하였다. 어느 날 한양에서 손님이 찾아왔다. 큰 서원을 운영하는 대학자였다. 그는 석윤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나이 어린 아이가 학문과 무예를 겸비하였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진 것이다. 대학자는 석윤을 시험하였다. 여러 질문을 던지고 석윤의 대답을 들었다. 석윤은 차분하고 명확하게 대답하였다. 대학자는 크게 감탄하며 말하였다. 내가 한양으로 가서 더 큰 스승 밑에서 배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석윤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안진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였다. 감사한 제안이나 석윤은 아직 어립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몇 년 후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학자는 아쉬워하였으나 안진사의 뜻을 존중하였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석윤에게 말하였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언제든 찾아오거라. 내가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다. 석윤은 깊이 절을 올렸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석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다. 한양의 대학자가 인정한 만큼 자신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아침 돌을 옮겼다. 이제는 습관을 넘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14살이 되던 해봄, 석윤은 처음으로 먼 길을 떠났다. 안진사와 함께 한양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석윤은 설레고 긴장되었다. 한양은 어떤 곳일까? 그곳의 선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양에 도착한 석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높은 건물들, 복잡한 거리, 수많은 사람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웠다. 안진사는 석윤을 데리고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성균관도 가보고 큰 서점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석윤은 많은 선비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학식이 깊고 품격이 있었다. 석윤은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았다. 자신에게는 끈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양에서 보름을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석윤은 여행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넓은 세상을 보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 돌아온 후 석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다. 언젠가는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관직에 나아가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훌륭한 관리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15살이 되었다. 석윤은 이제 청년이 되었다. 키도 훌쩍 자랐고 목소리도 굵어졌다. 마을에서 가장 건강하고 학문이 깊은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많은 선비들이 석윤을 제자로 삼고 싶어 하였으나 석윤은 과거 준비에 집중하였다. 석윤은 여전히 매일 아침 돌을 옮겼다. 이제는 한 손으로도 가볍게 들 수 있는 돌이었으나 그 의미는 여전히 컸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가을이 되자 석윤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다. 안진사와 어머니는 석윤을 배웅하며 당부하였다.
몸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석유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였다. 한양에 도착한 석유는 시험장에 들어갔다.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석유는 긴장하였으나 두렵지 않았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믿었다. 시험이 시작되었다. 석유는 차분하게 문제를 풀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했으나 전혀 힘들지 않았다. 다른 선비들은 중간에 자세를 바꾸며 불편해하였으나 석유는 끝까지 집중하였다. 매일 글 공부를 오래 해온 덕분이었고 그 체력은 돌을 옮기며 만들어진 것이었다. 석유는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였다. 아버지께서 어릴 적 자신에게 돌을 옮기게 하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구나.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다. 석유는 장원급제하였다. 나이 15에 과거에 급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사람들은 석윤을 신동이라고 불렀다. 임금께서도 석윤을 불러 직접 보고 싶어 하셨다. 석윤은 궁궐에 들어가 임금을 배웠다. 임금께서는 석윤에게 여러 질문을 하셨다. 석윤은 차분하고 명확하게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석윤에게 벼슬을 내리셨다. 젊은 나이임에도 학문과 덕망이 뛰어나니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것이라고 칭찬하셨다. 석윤은 감격하여 절을 올렸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아뢰었다. 임금께서는 허락하시며 부모님께도 상을 내리셨다. 훌륭한 자식을 키운 공로를 치하한다는 뜻이었다. 석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하였다. 고향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석윤을 환영하였다. 석유는 먼저 부모님께 달려가 절을 올렸다. 안진사는 아들을 부축하며 말하였다. 잘하였다.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다. 석유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아니옵니다. 아버지 모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매일 돌을 옮기며 배운 끈기와 인내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안진사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니 기쁘구나. 이제 너는 진정한 선비가 되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다. 사람들은 석윤의 성공을 축하하였고 안진사의 지혜를 칭송하였다. 누군가 안진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느냐고. 안진사는 담담하게 대답하였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다만 아들이 약한 것이 걱정되어 강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하였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늘려가면 누구든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그 끈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쉬운 이치였으나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잔치가 끝나고 석유는 혼자 뜰에 나왔다. 달빛 아래 그 돌이 있었다. 여전히 제자리에 놓여있는 돌. 석유는 돌에 다가가 손을 얹었다.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그는 돌을 쓰다듬으며 생각하였다. 이 작은 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으나 이제는 고마웠다. 이 돌을 옮기며 배운 것은 단순히 힘만이 아니었다. 인내, 끈기, 꾸준함, 그리고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를 배웠다. 석유는 앞으로도 이 가르침을 잊지 않기로 다짐하였다. 벼슬길에 나가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매일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석유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돌을 들었다. 이제는 무척 가벼웠으나 그 의미는 여전히 무거웠다. 석유는 돌을 옮기며
조용히 생각하였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석유는 결심하였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겠다고. 작은 것의 중요함, 꾸준함의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고 다짐하였다. 세월이 흘렀다. 석유는 벼슬길에서 크게 성공하였다. 많은 업적을 남기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관리가 되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어린 시절 돌을 옮기던 일을 떠올렸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결국 목표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석유는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고 불의를 바로잡았으며 교육을 진흥시켰다. 석윤이 30살이 되었을 때 안진사께서 병환으로 자리에 누우셨다. 석유는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간호하였다. 안진사는 아들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 고맙다고 말하였다. 석유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저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어릴 적 돌을 옮기게 하신 가르침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안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단지 내가 강해지기를 바랐을 뿐이다. 몸이 강하면 마음도 강해진다. 내가 그것을 깨달아 주어 기쁘다. 안진사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석유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다행히 안진사는 회복하였다. 석윤의 지극한 간호 덕분이었다. 안진사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석유는 다시 벼슬길로 돌아갔다. 석유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힘썼다. 단순히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선비들이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석유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설득하였다. 결국 임금께서도 석윤의 뜻을 받아들이셨다. 서당에서 무예와 체력 단련을 함께 가르치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시험적으로 몇몇 지역에서만 실시하였으나 효과가 좋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아이들은 건강해졌고 학문 성취도도 높아졌다. 사람들은 석윤을 개혁가라고 불렀다. 그러나 석윤은 자신은 단지 어린 시절 아버지께 배운 것을 실천할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하였다. 작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석윤이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높은 벼슬에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단련하였고 꾸준히 책을 읽었다. 부하들에게도 같은 자세를 강조하였다.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석윤을 찾아왔다. 그는 석윤의 명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 석윤은 그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먼저 물었다.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젊은 선비는 대답하였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석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성공의 비결은 간단하다. 매일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젊은 선비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너무 평범한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석윤은 그의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하였다. 평범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석윤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매일 돌을 옮기며 겪었던 힘겨움, 불평과 원망,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을 솔직하게 말하였다. 젊은 선비는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하였다. 젊은 선비는 절을 올리며 말하였다. 제게도 그런 가르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견딜 수 있겠는가? 젊은 선비는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석유는 그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돌 하나를 골라주었다. 오늘부터 매일 이 돌을 옮기거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빠짐없이 해야 한다. 젊은 선비는 의아해하였으나 석윤의 말을 따랐다. 그는 매일 돌을 옮겼다. 처음에는 쉬웠으나 점점 지루해졌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석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참고 견디었다. 석 달이 지났다. 젊은 선비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몸이 가벼워졌고 집중력이 높아졌다. 석윤은 그를 지켜보며 흡족하게 웃었다. 내가 깨달아가는 것을 보니 기쁘다고 말하였다. 1년이 지났다. 젊은 선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건강해졌고 학문도 깊어졌다. 그는 석윤에게 깊이 감사하며 떠났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나누겠다고 약속하였다. 석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하였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르침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구나.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닐까? 석윤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세월이 더 흘러 석윤은 50살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건강하였고 정정하였다. 매일 아침 돌을 옮기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석윤의 젊음에 놀라워하였다. 석윤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 큰아들은 12살, 작은아들은 8살이었다. 석윤은 아들들에게도 아버지께 배운 가르침을 전하기로 하였다. 어느 날 두 아들을 불러 마당으로 데리고 갔다. 석윤은 각자에게 맞는 크기의 돌을 골라주었다. 그리고 말하였다. 오늘부터 너희는 매일 이 돌을 옮겨야 한다. 아들들은 의아해하였으나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다. 처음에 아들들은 불평하였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석윤은 웃으며 말하였다. 나도 예전에 너희 할아버지께 똑같은 질문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안다. 너희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아들들은 계속해서 돌을 옮겼다.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몸이 튼튼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 석윤은 아들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1년이 지났다. 아들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건강해졌고 학문 성취도도 높아졌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께 감사하였다. 돌을 옮기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석윤은 60살이 되어 벼슬에서 물러났다.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았다. 안진사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석윤은 매일 아침 돌을 옮기며 아버지를 기억하였다. 마을 아이들이 종종 석윤을 찾아왔다. 그들은 석윤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였다. 석윤은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어린 시절 돌을 옮기며 배운 교훈들을 아이들에게 전하였다. 몇몇 아이들은 실제로 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석윤은 그들을 격려하며 지켜보았다. 이 아이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봄날 저녁 석윤은 뜰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옆에 놓인 돌을 바라보았다. 그 작고 평범한 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 석윤은 조용히 말하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가르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
석윤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두 극복하였다. 그것은 어린 시절 배운 끈기 덕분이었다. 석윤은 눈을 떴다. 손자가 마당에서 돌을 옮기고 있었다. 석윤의 아들이 손자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 석윤은 흡족하게 웃었다. 가르침은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석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다. 내일도 여느 날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돌을 옮길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를 떠올릴 것이다. 자신을 이만큼 키워주신 현명한 아버지를. 석윤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인생은 행복하였다. 건강하였고 성공하였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모든 것은 작은 돌 하나를 옮기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석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처럼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였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도 작은 것을 꾸준히 하기 시작하였다. 마을은 점점 발전하였다. 사람들이 각자 작은 노력을 꾸준히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안진사의 현명한 가르침이 있었다. 매일 돌을 옮기게 한 그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가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